하고 이사를 시작해서 제가 이제 첫 달에 NM을 작성하고 두 번째 달에 IMM, 세 번째 달에 재수했습니다. IMM을 재수하고 네 번째 달에 VP를 건너뛰고 EVP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필름을 통해서 제 인생을 정말 성공자로 바꾸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는데 저의 목표는 PT를 이제 점을 찍고 그냥 갈 거예요. SPT를 제가 한 두 달 수정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찍고 가면서 GP를 올 연말까지 제가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GP가 아닙니다. 제가 GP 합격가 됐으면 생각을 안 했죠. 제 목표는 CL을 할 건데, 저희는 이제 CL 목표를 내년 5월달 제가 CL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항해를 할 때 표를 하게 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앞만 보고 뛰어? 뭐 있어요? 내 인생의 태클이 뭐지? 앞만 보고 뛰는 거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한두 달 늦어지면 어때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평생 동안 회사를 한 군데만 다녔어요. 저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선생님이 이과 출신이잖아요.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에는 인기가 좋은 게 경영학과였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원서를 딱 한 번 써봤어요. 회사 접수하는 거. 저는 대웅제약을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원서를 써서 합격이 된 거예요. 딱 한 번 써가지고 합격이 돼서 그 회사만 다녔어요. 저 다른 회사도 다녀본 적도 없고 대웅제약. 아까 우리 변하는 사람도 제약회사 다녔잖아요. 여러분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 후원하세요. 잘하는 거. 저도 이제 우리 임정희 변호사님 그 신랑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도 제약회사 열심히 후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제약회사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사실은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굶주리지 않을 만큼만 줘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저도 안 쫓겨날 만큼만 일을 해요. 그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보니까 맨 위에 올라가는 게 이사예요. 이사. 영업이사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영업이사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업이사에서 올려버리면 뭐가 좀 끈앞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이사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본부장, 이게 부장급이죠. 본부장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노력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친구로부터 네트워크 전달을 받았어요. 야, 친구야, 내가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친구야, 야, 개천에서 용 한번 따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A사를 들고 와서 열심히 막 비비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해봐. 그러니 정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셀러리맨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밖에 없다.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0대 후반에 있어요. 30대 후반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역량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뭐 어떻든 간에 원인은 한 2년 반 동안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산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다시는 네트워크를 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설명할 게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는 좀 제 유튜브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4주째 유튜브에서 막 떠돌고 있는데 벌써 한 400개 정도? 이 정도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 알아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다시는 않겠다고 문을 닫고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모두 다 정리하고 이제 제 생활을 하던 중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PM 제품을 들고 온 거예요. 왜 들고 왔냐면 저희 딸이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피해 고생을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정신과 약에 의존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더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면 전철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서 딸내미 데려가라고. 딸이 쓰러져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가서 택시 타고 데리고 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과 약으로 안 돼요. 오히려 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나라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PM 제품을 가져와서 우리 딸내미를 먹이니까 너무 우울한 반응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대사성 질환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영양의 불균형이 가장 많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우울증과 그런 공황장애라고요. 그런 이 PM 제품을 뭐라고 하니까 호전반이 너무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딸내미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나 먹으라고 그래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관심이 있겠어요? 안 먹어. 그랬었는데 올 2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PM 제품을 다시 또 사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풀세트를 또 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메가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가로 먹기 시작하는데 바늘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집사람이 먹는데 반전 그래서 왼쪽만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왼쪽은. 그보다 왜 이래? 왼쪽만 찌릿찌릿하다. 제가 어디다 냈다고요?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 대웅제약. 그래도 알고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야, 당신 이 제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당신 나이 들면은 뇌졸중으로 와서 평생 이러고 다닐 뻔했대. 그래서 나는 늙어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제가 어디서는 안양 가거든요. 안양촌이 있잖아요. 당신 데리고 다니면서 안양에서 좀 운동시킬 뻔했대. 정말 이 PM 제품이 당신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집사람이 콩팥이 심장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보나 왜 이게 아픈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의 할머니가 홍파 신장이 녹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 신장 때문에 병원 신세를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니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신장이 아프고 병원에 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장이 이 제품이 앞으로 미래의 아플 곳까지 찾아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뭐야, 뭐 이래. 그때 우리 딸내미가 그걸 보더니 얘가 제품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후전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봤잖아요. 혹시 여기에 딸내미들이 아파서 후전 반응 많이 일어나서 안 먹는 딸내미 있잖아요. 여러분도 데려주세요. 그럼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얘가 그렇게 후전 반응을 참고 먹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알바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바를. 이야, 대단하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정말 이 제품이 이 심상치가 않아. 너무 심상치가 않아. 이게 보통 제품이 아니야. 당신이 좀 한번 알아봐. 당신은 회사 보고 보상 플랜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왜냐면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경험이 잠깐 얘기하면 제가 진짜 네트워크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 하루 매출액이 64까지 올랐었거든요. 그건 다른 내용은 제 유튜브에 있어요. 오늘 처음 하시고 제가 생각만 해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자꾸 옆으로 찔러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보 한번 알아봐. 제품이 심상치가 않아. 이 제품이 보통 제품이 아닌 거야. 한번 제발 좀 알아보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을 해보고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집사람이 이 얘기하면 마지못해서라도 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혼 만나고 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도 참 고맙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못해서 그거를 알아본 거예요. 이쪽으로 치시고, 그래서 어머니 제품만 심상치가 않는 게 아니라 보상 플랜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제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한 줄만 해도 돈이 되네. 아니 세상에 어떤 마케팅이 한 줄만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어쭈?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 로에다 사인을 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뛰어요? 안 먹고 뛰는 거예요. 그때는 안 먹고 뛰는 거예요. 내 이름이 뛰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못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이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잘 될까요? 엄청 잘 될 겁니다. 엄청 잘 돼요. 김순주 부장님. 자, 이제 그러면 왜 PM 제품을 먹어야 될까? 건강 기능식품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즘 시대는 건강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지. 그런데 왜 그럼 꼭 PM 제품을 섭취해야 될까? 앞으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아까 우리 배나른 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구당 거의 한 36만 원, 30만 원? 네. 이 정도의 가구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요,
사람들이 아직 PM 제품을 소개받지 못해서 그렇지 똑같은 돈을 들이면 뭘 먹어야 돼요? 네. 좋은 제품을 먹어야죠. 좋은 제품. 그러면 전달받으면 다 구겨져 있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누가 빨리 하느냐예요. 누가. 앞만 보고 뛰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올 지나고 내년 가잖아요. 이때에요. 엄청난 타 회사의 리더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결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고 결정해요.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사람 밑에 가서 사업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도움을 받겠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준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겠어요? 안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PM 제품을 왜 설치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는 저체온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체온의 시대. 여러분 혹시 저체온이 그걸 왜 오냐면 스트레스, 과다, 과식, 내물 저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어떻게 놀라운 걸 봤냐면요. 세상에 우리 제품을 얼음을 타서 먹는 사람을 봤어요. 놀라워요. 자, 솔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이 시간은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제품을 얼음을 타서 드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또. 큰일 나실 분은 많네요. 시원하고 맛있죠? 웬일이래요? 웬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품을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제품을 얼음을 타서 먹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얼음을 타서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보면은 얼음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커피도 냉커피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 정상 올리지 않고서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냉커피를 먹었다. 아니면 우리 제품을 얼음을 타서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정상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불을 떼야 돼요. 불을 막 떼서 온도를 올려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냉커피 그 차가운 물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여러분들 죽었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불 때는 걸 뭘 가지고 불 때요? 칼로리. 그래서 계속 불을 지펴서 올려서 그래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이. 그런데 우리 기가 막힌 제품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분들이 얼음을 타서 먹는 거예요. 무슨 내 먹는 줄 아는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전부 뭘 해서 먹나요? 아이스. 그렇죠. 배꼽지. 전부 다 뭐예요? 저체온이에요. 저체온.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냉방, 그죠? 전부 다 저체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한 식생활, 음주, 흡연, 쉴 때도 없이 먹잖아요. 오늘 마시고 내일 마시면 다행이게 새벽에 또 마셔요. 또 반주에 또 먹고 아침에 그리고 또 점심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얘기 말이 되는 거지. 젊은이들 흡연. 이런 일본가나 도시들 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다녀요.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끊은 지 20년 됐거든요. 흡연, 인스턴트 식품. 우리가 1년에 화학약품을 섭취하는 게 1년에 25kg 정도거든요. 25. 광고부터 시작해서 색소부터 시작해서 인스턴트 식품. 그죠? 네, 그리고 환경오염. 지금 육해공 어떻게 환경오염 되잖아요. 비가 내리면 무슨 비가 내려요? 산성비.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리니까 땅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죠. 환경오염, 중금속. 여러분 중금속 수음부터 시작해서 납, 파수연륜, 그다음에 비소가 어디서 나와요? 농약성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농약이 아니면은 농사가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그냥 요즘에 팔 때 좋은 거라고 파는 게 뭐 어떻게 팔지 아세요? 저농약 이렇게 해서 농약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뭐가 나빠요? 화학 비료를 안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학 비료에다가 농약, 중금속 완전히. 그리고 약나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양심 있는 의사가 있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어디 가요? 근데 왜 가요? 왜? 뭐 의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요? 가요? 몇 명이나 돼요? 뭘 가요? 돈 잘 벌다 보니까. 감기만 들어도 병원에 가면 다 쓰러져. 전부 다 뭘 해요? 항생제, 해열제, 다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OECD 국가들에서 항생제하고 해열제 일이 왜 그런 결과를 낳겠어요? 왜? 양심 없는 의사들. 아니 의사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책임을?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왜 하냐? 그죠? 돈만 밝히는 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 있는 의사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해요. 왜? 돈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처방전 내요. 독일에 가면 처방전 없어요. 네. 감기는 그냥 열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주인과 면역력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쟁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해열제를 먹이고 항생제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감기 걸렸다고 해열제, 항생제 먹인다고 쪼르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정상이 될 것같아요. 정상이 될 것. 아시겠죠? 하나 영양에 불기능, 모든 대사성 질환은 영양에 불기능 때문에 비만. 어떻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나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잠자게 되면 저체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모든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체온과 건강 상태의 관계. 그래서 36.5도, 37.1도면은 우리가 정상 체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체온계 다 가지고 다니세요?
좋다고요. 당신이 지금 정상 상태에 있잖아요. 이거 유지해야 돼. 이거 유지해서 먹어야 돼. 만약에 35.5도가 돼 있잖아요. 큰일 나요. 이거 보여주세요. 큰일 나요. 내가 한 얘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그 사람들 뭘 좋아해요? 병원 의사들 좋아하잖아요. 의사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라고 하면 안 돼. 안 믿어요. 의사가 한 얘기거든. 근데 딱 재보니까 35.5도. 저는 36.8도가 나와요. 기가 막히게 건강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요, 36.5도 이상, 36, 37, 38, 37? 네, 36.8, 36.9, 37도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대사성 질환에서 풀려야 돼. 체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체온 얘기를 꼭 가져가면서 재주세요. 꼭 재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거리가 많았어요. 내가 뭘 얘기해야 될 건지 아잖아요. 그죠? 체온 얘기.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35도가 되게 되면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50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일 대사량, 그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 있잖아요. 열량 중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70%를 쓴대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체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아니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나 우리 몸에서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너지 공장.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한 분자당 32개의 ATP를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 ATP가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이 ATP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생명의 발전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발전소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온 도시가 캄캄해지게 되겠죠, 그죠? 발전소가 꺼지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발전소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잠자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게 돼요.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가 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세포에 세포 하나당 500개에서 2000개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한두 개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사성 질환, 저체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60% 이상 잠자고 있으면 이제 저체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사성 질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대사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지, 미토콘드리아가 대사성 질환이 됐다는 것은 저체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냐? 성장질환. 청소년들의 성장질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 안에 통증이 일어나게 돼요. 심장병, 심장, 간,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요. 청력감 때 시력 저하, 신경계 질환, 그다음에 자율신경 불균형.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얘기하죠. 이런 게 불균형이,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습 능력 저하가 일어나고요. 당뇨병, 암, 골다공증, 정신분열,
갑상선 기능. 이 저체온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체온을 올려서 정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과에 걸리신 분들은 지금 저체온에 걸렸어요. 만성 피로, 기력저하. 이분들 하나 기력이 없어 하잖아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우리 제품을 한 포 한 포씩 먹어도 기력이 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일을 시키니까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세포가 활성화가 되니까 저체온에서 정상체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편두통, 여드름 비염, 이런 것들이 다 저체온에서 오는 즉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가 일어나서 오는 질병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사성 질환 이것도 엄청 많아요. 내가 화면상에 들어오는데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장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자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깨우면 될까? 그죠?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활성화시켜서 일을 시키면 우리 모든 대사성 질환이 개선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는 세포문을 여는 거예요. 세포문.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산소를 공급하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문을 열어라. 네. 자, 우리는 사람은 돈으로 살고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로 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제 솔직하게 현금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1억 있다. 1억.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네. 네. 막 올라가요. 1억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계실까? 지금 내가 주머니에 1억을 가지고 있어. 아마 백화점 뭐 사러? 명품백 사러 갔을 거야? 이렇게 분량이 차 있어. 자,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려고 술 시키자고.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일요일 날 좋은 날에 날씨가 좋긴 하나 그냥 좋은 날에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유는 어떻게 한번 성공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와 그죠? 네. 그리고 럭셔리한 여행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문이 열려야 되는데 세포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포문을 누가 열어요? 세포문을 여는 건 뭐가 열어요? 바로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잖아요. 인슐린이. 그런데 이 인슐린이 화가 나요. 여러분 인슐린이 화가 난다는 거 들어봤어요? 이 인슐린이 화가 나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네. 인슐린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걸 보고 의학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식, 과다, 스트레스, 이런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는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면 세포문이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문으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영양소가 안 들어가니까 어떤 경우가 나요? 미토콘드리아가 잠자게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피임의 첨단 기술이 있어요. 피임의 첨단 기술, 이 PTC, 즉 상간 이동 소매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인슐린 저항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포분을 여러 제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뒤에서 시간이 많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자,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과 상관없이 세포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포물을 열게 되면 영양소가 당연히 세포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자 미토콘드리아가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던 미토콘드리아가 막 깨어나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세포가 활성화가 되겠죠. 네, 세포가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체온이 정상치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대사성 질환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먹게 되면 이렇게 우리 제품을 먹게 되면 모든 대사성 질환, 즉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 그다음에 혈압, 그죠? 심장에 관한 그런 병들이 왜 그런 다 정상으로 돌아오냐면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을 전달할 때도 이걸 얘기해야 돼요. 왜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아? 미토콘드리아 알아? 미토콘드리아가 뭔데? 이거야. 이래서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유식하게 보이겠죠? 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균형진 영양소를 섭취하라는 거예요. 균형진. 자, 사람은 돈으로 사도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으로 영양소를 제대로 집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양소 중에서는 장작 영양소가 있어요. 이 영양소는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영양소만이 열을 내는 거예요. 즉 칼로리가 열을 내요. 그래서 열을 내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토시를 해도 안 붙어요. 여러분 한번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그러면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바로 이 불쏘시개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1, B2, B3, 파이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코엔자임 Q10은 왜 또 필요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산할 때 저 코엔자임 Q10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미네랄 중에서는 다 필요하지만 마그네슘이 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항산화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싫어하는 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산화제, 비타민 A, C, 글루타치온, 아연, 비만과 셀레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균형적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양의 불균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부 보게 되면은 이 장장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엄청나게 보게 되는데 바로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리고 장작이 탈 리가 없죠. 이 장작이 타다가 마니까 장작이 나는 게 다 어디로 가요? 지방, 세포로. 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재생 영양소,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올인원이라고 했죠. 56가지 야채, 과일, 곡물, 강황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빠지노sulfon하고 32가지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B 그리고 그레이트코라고 해서 비타민 A, C, E, 셀레닌이죠.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파워 칵테일입니다. 특히 5가지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죠.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동안을 이 소화가 안 돼서 매일 뭘 먹으면 끝대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품을 먹더니
지금은 소화제를 끊었어요. 20년 끊은 소화제. 왜 그런 거 아세요? 이구 소화제. 5가지 소화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당, 섬유까지. 그리고 9가지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유산균 목에 들어서 장의 건강을 또한 책임지고요. 따라서 이게 이 파워 칵테일을 세포 재생 영양소라고 이렇게 불리네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체온을 상승시켜주니까 에너지가 생성돼요. 그죠? 이 에너지가 생성되니까 우리가 세포가 활력이 넘치겠죠. 바로 그래서 세포 영양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워 칵테일도 NTC, 즉 적시적소의 5분 안에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하는 NTC 기술을 이용한 제품. 자, 두 번째 리스토레이트. 이 제품은 천연 해독 제품이에요. 자, 우리가 장작을 열심히 이제 태웠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그 재를 다 청소해서 해독시켜주는 게 바로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미네랄이 그런 중금속을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또한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죽는 게 왜 죽어요? 산소가 되니까. 우리가 늙는 이유는 산소가 이래요. 세포가 얼마만큼 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늙고 젊고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나이들에도 어떤 사람은 늙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산소가예요. 저 늙게 보여요, 젊게 보여요. 젊게 보여요. 나이를 몰라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살짝 얘기할게요. 우리가 소문내면 제 나이가 지금 한가리거든요.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이따가 혹시 뭐 들리겠으면 반응 좋았어요. 제가 이제 한가리인데 저는 왜 산소체질이 좀 부족한 얘기예요. 그죠? 좀 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죽은 사람 거짓말에 아닙니다라는 책에서도 900여 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80만 부족해 되도 140개까지 질병이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트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98에서 100%의 흡수를 있죠. 마찬가지로 NTC 공법에서 적시적소의 5분 안에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합니다. 자, 세 번째 제슈추. 제는 뭐예요? 세포. 슈추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 PM의 모든 제품은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혈관 청소를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모든 제품이 모든 제품이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니까 체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모든 대사성 질환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이 제수주도 세포 보호,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를 산화하는 걸 방지해 주는 게 바로 항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화를 방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왜 노화를 방지해줘요? 세포 산화를 막으니까 노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제수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세 번째 산소를 공급하라. 우리가 장작하고 이제 산소도 준비됐어요. 다음에 이제 불쏘시개도 준비됐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타요? 산소가 있어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네,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라.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때는 왜 이렇게 소화도 잘 돼? 좋아요 진짜로.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작 영양소와 불소식의 영양소와 산소가 있어야 일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제품 중에서 바로 액티바이즈, 그렇죠? 산소 하면 뭐예요? 옥시 플러스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가 모세 혈관까지 다 뚫어주잖아요, 그죠? 다 뚫어져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액티바이즈를 먹게 되면 산소가 몇 프로 증가한다고요? 15%에서 25%. 25%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급되고 25%가 증가하잖아요. 혈액순환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먹게 되면 몇 도씨가 올라가요? 1도씨가 최고 1도씨가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온도예요. 이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제품 아무리 여러분들이 1년 먹고 2년 먹어보세요. 1도씨 올라가면 안 나간다니까. 근데 우리 제품은 액티바이즈 딱 먹잖아요. 뚱뚱하게 열이 나서 그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합니다. 유노긴 제2의 산소라고 해요. 제2의 산소. 유노긴. 제가 저희 형님 머리 뚫린 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저 주위에 빨리 내려가고 그 시간을 끌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왼쪽 내 분量그래서 한 달 만에 액티바이즈 8개를 먹이고 유노긴을 처음에 먹을 때 5알씩 먹였어요. 그러고 해가지고 보험금 1,000만 원 나와서 좋아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야, 보험 1,000만 원 나오면 니네들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보험금을 찾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다. 뭐가 풀린다요? 야, 이게 풀렸다. 풀리게 왜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험금 1,000만 원을 못하게 생겼대요. 보험금 1,000만 원 날라가요. 주인공이에요. 액티바이즈 주인공이 여러분들 이제 제2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산화질소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없으면 7초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세포가 올수록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산화질소예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나이가 40이 지나면서 천천히 줄어들어요. 생산이. 그러면 우리가 이 애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산화질소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신체 주요 기관에 혈액이 잘 분출된다고 하잖아요. 신체 주요 부위 이게 뭐야? 신체 주요 부위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신체 주요 부위에 더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이 공급되시키는 신체 주요 부위에 더 많은 상처를 심장이래요, 심장. 네? 심장. 심장 무식이가 아니고 역시 우리 부장님은 대단하세요. 나도 무식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네. 어쨌든 이렇게 혈전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유독입니다. 자, 이제 니트 컨트롤을 한번 활성화시켜라. 자, 창작의 불을 지펴야 돼요. 창작의 불을, 그죠? 창작의 불을 뭘로 지펴요? 이제 장작도 준비되고 불쏘시개 준비되고 산소도 준비됐어요. 그럼 뭘 갖다 지펴야 돼요? 불을 있어야 돼. 불을 라이터로 해요? 이건 라이터. 불을 안 펴가지고. 자, 이게 불을 지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냥. 성냥은 뭐가 있어요? 성냥은 뭐로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성냥. 탁 키워서 불을 딱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활활활 하겠죠. 자, 우리 제품들은 성냥을 하는 게 갤링빛이에요. 갤링빛. 우리 이 갤링빛이 봐요. 갤링빛 뭐가 들었어요? 황산본 들어있죠. 강황 들어있어요. 강황. 그래서 이 갤링빛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노래요. 노래요. 색깔이 노래요. 황이 들어있죠. 이 황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열을 여러분 갤링빛 먹어보세요. 막 더워요. 왜 더운지 아세요?
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황 때문에. 황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이 관절에만 좋은 줄 알죠? 그치. 이 제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증을 다 없애줘요. 비염, 리페리미, 아토피 습진이 왜 없어지냐면 아토피 습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저체온에서 오는 거예요. 저체온. 그 저체온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습을 제어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염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리국수를 먹게 되면 이런 영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불을 열심히 지피려면 바로 이제 계리국수를 빨리 나가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우리의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들이 단백질 열심히 섭취를 해야만이 근육이 생성되고 건강한 여러분들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